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텐션이 좋은 게 저도 이제 유튜버가 다 됐나 봅니다. 오랜만에 모자를 쓰고 촬영하네요. 제가 보통은 하루 일정 마치고 잠들기 전에 이렇게 찍기 때문에 늘 샤워를 마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뵀었는데, 제가 지금은 밤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기 전에 급히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명절이 있었죠? 추석. 다들 추석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추석 때 고향 못 내려갈 뻔 하다가 운이 좋게 내려갔다 왔는데 친척들이 다들 반겨주시더라고요. 원래 명절 때만 어른들을 뵀었는데 제가 타지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명절 때 더욱 반가워하시는 느낌? 덕분에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일 때문에 오래 있지 못했었어요. 한 하루 이틀? 여러분들도 추석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올 남은 한 해 아주 멋진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디오북을 읽으러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셜록 홈즈 금태코 안경. 제가 저번에 읽어드렸던 새 학생, 바로 다음 시기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모두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금태코 안경. 1894년에 우리가 활동한 내용을 기록한 세 권의 두툼한 원고들을 보고 있자니 이 풍부한 자료들 중에서 사건 자체도 엄청 흥미진진하고 동시에 내 친구의 그 독특하고도 유명한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경우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페이지를 넘겨보니 악명 높은 붉은 거머리 이야기와 은행원 크로스비의 끔찍한 죽음에 대한 메모가 보인다. 에들턴의 비극과 고대 영국의 무덤에서 발견한 기묘한 부장품에 대한 설명도 있다. 그 유명한 스미스 모티머 상속 사건도 이 해에 일어났다. 암살범 휴렛을 추적하여 체포한 사건도 있었는데 프랑스 대통령이 셜록 홈즈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레종 도네르 훈장을 수여한 것이 바로 그 사건이다. 이 모든 사건들이 제각각 흥미진진하고 짜릿한 이야기거리로 충분하지만 그래도 욕슬리 저택 사건을 능가할 순 없을 것 같다. 살해 동기에 대한 엄청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청년 윌로비 스미스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비롯된 이 사건은 기묘함과 흥미, 호기심 등 수많은 관심 포인트를 두루 갖춘 사건이었다. 격렬한 태풍이 거칠게 휘몰아치던 11월 하순의 어느 날 밤이었다. 홈즈와 나는 저녁 내내 침묵 속에서 각자의 일에 빠져 있었다. 그는 원문을 지우고 그 위에 덧쓴 양피지 문서인 펠림프세스트의 확대경을 대고 원래의 비문을 해독하는 작업에 몰두해 있었다. 난 최근 발표된 수술 논문에 푹 빠져 있었다. 바람은 울부짖으며 베이커가를 질주하고 빗줄기는 창문을 맹렬하게 두들겼다. 그곳, 인간의 손길이 사방 16km에 뻗쳐있는 거대한 도시의 중심부에서 느끼는 자연의 무쇠 주먹은 런던 전체가 고작 두더지가 들쑤시는 흙더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다. 난 창가로 가서 인적 끊긴 거리를 내다보았다. 드문드문 서있는 가로등 불빛이 흙탕길로 변한 도로와 보도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갑자기 옥스포드 가쪽에서 마차 한 대가 나타나더니 굵은 빗줄기를 뚫고 물보라를 일으키며 이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왓슨,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다행인가. 홈즈가 확대경을 한쪽으로 밀치고 펠림프세스트를 둘둘 말면서 말했다. 오늘은 그만해야겠어. 이러다가 눈 망가질 것 같아. 이제까지 판독한 걸로 보면 15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어느 수도원의 기록이야. 재미는 별로 없어. 응?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 말발굽 소리와 마차 바퀴가 연석에 부딪히면서 스치는 소리가 세찬 비바람 소리에 섞여 들렸다. 다시 창문으로 내다보니 조금 전 그 마차가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저 남자는
이런 날 여기 왜 온 거지? 난 마차에서 어떤 남자가 내리는 걸 보고 깜짝 놀라 외쳤다. 왜긴 우리가 필요해서 왔겠지. 불쌍한 왓슨.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악천후를 견딜 수 있는 외투와 목도리와 고무 장화일 거야. 어? 잠깐만. 마차가 떠나는군. 그렇다면 아직 희망이 있어. 그가 우릴 데려갈 계획이었다면 마차를 대기시켰을 텐데 지금 보냈잖아. 친구, 어서 내려가서 문이나 열어줘. 다들 잘 시간이 졌나. 거실 불빛이 한밤의 방문객을 비추자마자 난 곧바로 그를 알아보았다. 젊고 유망한 형사 스탠리 호킨스였다. 홈즈는 이미 그의 경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안에 계십니까? 그가 다급하게 물었다. 어서 올라오게 친구. 이렇게 날 굳은 밤에 그냥 놀러 왔을 린 없고. 위에서 홈즈의 목소리가 들렸다. 홉킨스는 계단을 올라갔다. 램프 불빛에 흠뻑 젖은 비옷이 반짝였다. 홉킨스가 비옷을 벗는 것을 내가 돕는 동안 홈즈는 벽난로 속 장작을 들쑤셔 불을 키웠다. 자, 홉킨스. 이리 와서 발부터 녹여. 담배는 여기 있고 저 의사 선생이 오늘 같은 밤에 딱 좋은 뜨거운 레몬차를 처방해 줄 거야. 이런 비바람을 뚫고 온 걸 보니 엄청 중요한 일인가 보구만. 홈즈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홈즈 씨. 오늘 오후에는 정말 바빠서 죽을 뻔했습니다. 혹시 오늘 석간 신문에서 욕슬리에서 일어난 사건 기사를 읽으셨습니까? 오늘은 15세기 이후 문자라고는 본 적도 없어. 차라리 잘 됐습니다. 사실 몇 줄 안 되는 기사인데 그것마저도 완전 엉터리거든요. 전 직접 가서 사건을 조사했어요. 사건은 켄트에서 일어났는데 채덤에서 11km, 기찻길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3시 15분에 전보를 받고 5시에 욕슬리 저택에 도착해서 기초 조사를 하고 마지막 열차로 체링 크로스로 돌아오자마자 곧장 마차를 잡아 타고 이리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 감을 잡지 못했다는 뜻이구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요. 처음엔 굉장히 단순한 사건처럼 보여서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제껏 겪은 어느 사건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홈즈 씨, 문제는 사건의 동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범행 동기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 사건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튼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누가 왜 그를 해쳤는지 도무지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홈즈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자세히 말해봐. 홈즈가 말했다. 사건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건 그 모든 것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사건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바로 이런 겁니다. 몇 년 전 코람이란 나이 든 교수가 이 오래된 욕슬리 저택에 새를 들었습니다. 그는 몸이 약해서 하루에 반은 침대에 누워서 지냈고 나머지 반은 아주 가끔 지팡이를 짚고 절름거리며 정원을 거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정원사가 밀어주는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를 만난 적이 있는 몇몇 이웃들은 그를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그 일대에서 그는 무척 학식 높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나이든 가정부 마커 부인과 수잔 탈턴이란 하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교수가 이 집에 살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같이 살았는데 성품이 좋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교수는 학술 서적을 집필하고 있었는데 1년쯤 전부터 개인 비서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고용한 두 사람은 얼마 못 가 그만두었고 세 번째 고용한 사람은 윌로비 스미스라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는데 대학을 갓 졸업한 그 청년을 교수는 아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오전 내내 교수가 구술한 것을 받아줬고 오후엔 주로 다음날 작업에 필요한 참고 문헌이나 인용문을 찾는 일을 했습니다. 이 윌러비 스미스는 어핑햄에서 보낸 소년 시절부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보낸 청년 시절까지 흠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범적이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보낸 그의 추천장을 봤는데 조용하고 성실하고 모든 일에 열심인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오늘 아침 교수의 서재에서 살해당한 겁니다. 바람이 울부짖으며 창문을 뒤흔들었다. 홈즈와 나는 불에 바싹 붙어 앉아 젊은 형사가 차분하게 들려주는 기묘하고 독특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영국을 다 뒤져도 그 저택 사람들처럼 집안에만 박혀 살면서 이웃과 교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몇 주가 지나도록 그 집에서 외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흔하답니다. 코람 교수는 자기 일에 파묻혀서 다른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미스 역시 이웃과 전혀 사귀지 않았고 교수와 거의 비슷하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두 여인 역시 특별히 외출할 일이 없었습니다. 교수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정원사 모티머는 크림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인데 성격이 좋더군요. 그는 저택에서 살지 않고 정원 구석에 있는 방 3개짜리 작은 건물에서 따로 삽니다. 욕슬리 저택에 사는 사람들은 이들뿐입니다. 저택의 정문은 런던에서 채동까지 뻗어있는 큰 길에서 100m 정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고 문은 늘 열려 있어서 아무나 쉽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잔 탈턴 양의 증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11시에서 12시 사이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2층 침실 커튼을 바꿔다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람 교수는 아직 자고 있었는데 원래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거의 점심때나 돼야 일어난다고 합니다. 가정부 마크 부인은 저녁 뒤뜰에서 일하느라 바빴고 윌로비 스미스는 거실 겸 침실로 쓰는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스미스가 방에서 나와 침실 바로 밑에 있는 서재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빠르고 정확한 발소리로 보아 다른 사람일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방문 닫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조금 있다가 아래층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정말 거칠고 낯설고 끔찍한 절규였습니다. 동시에 뭔가 무거운 물건이 쓰러지는 소리가 저택을 온통 뒤흔들었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수잔은 잠시 겁에 질려서 꼼짝 못하고 서 있다가 용기를 내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서재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수잔은 문을 열었습니다. 윌로비 스미스 청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상처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를 일으키려고 하자 목 뒤쪽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상처는 아주 작았지만 경동맥이 끊어질 정도로 깊었던 것입니다. 그 옆 카페트 위에는 상하 손잡이가 달린 작은 칼이 있었는데 밀봉된 편지 봉투를 개봉할 때 쓰는 칼입니다. 옛날 서재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평소에 교수의 책상 위에 있던 것입니다. 수잔은 스미스가 이미 죽은 줄 알고 주전자의 물을 그의 이마에 조금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그 여자였어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수잔은 그렇게 분명히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잔은 스미스가 이미 죽은 줄 알고 주전자의 물을 그의 이마에 조금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그 여자였어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수잔은 그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뭔가 말하려고 하면서 오른손을 허공에 치켜들었지만 곧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정부도 그곳으로 달려왔지만 청년이 남긴 마지막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수잔에게 시체를 지키게 하고
그녀는 급히 교수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비명소리를 듣고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라 짐작하고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마커 부인은 교수가 아직 잠옷 차림이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모티머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었는데 그날은 12시에 올라오라고 했답니다. 교수는 멀리서 울리는 비명소리를 들었지만 더는 아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이 남긴 마지막 말인 교수님, 그 여자였어요. 이 말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면서 아마 극심한 공포 때문에 일시적인 정신착란을 일으킨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윌러비 스미스가 남의 원한을 살 사람도 아니고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정원사 모티머를 시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경찰서장이 저를 불렀고 제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사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집으로 통하는 길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두었습니다. 홈즈 씨, 선생의 이론을 사건에 접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건입니다. 셜록 홈즈 말곤 말이지. 좋아, 얘기를 더 들어보자고. 자넨 거기서 뭘 했나? 내 친구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홈즈 씨, 이걸 먼저 봐주세요. 사건 현장을 간단하게 스케치한 겁니다. 교수의 서재와 사건의 여러 가지 포인트, 제가 조사한 내용을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대충 그린 지도를 꺼내 홈즈의 무릎 위에 펼쳐놓았다. 난 홈즈의 뒤로 가서 그의 어깨 너머로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물론 아주 대충 그린 그림이지만 중요한 건 빠뜨리지 않고 그렸습니다. 나머진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암살범이 집 밖에서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틀림없이 정원 오솔길을 지나 서재로 바로 이어지는 뒷문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다른 길은 무척 복잡해서 길을 찾기 어렵거든요. 아마 도망칠 때도 같은 길로 갔을 겁니다. 서재에서 나갈 수 있는 문은 2개인데 하나는 수잔이 들어온 문이고 다른 하나는 교수의 침실로 통하는 복도와 정원 오솔길로 나가는 뒷문으로 통하는 복도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전 비에 젖은 오솔길에 발자국이 남아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곧장 정원의 오솔길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상당히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오솔길엔 발자국이 전혀 없었지만 오솔길 양쪽에 덮여있는 풀밭을 따라 분명히 누군가 걸어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발자국이랄 건 전혀 없었지만 풀이 지디겨진 상태로 보아 누군가 밟고 지나간 게 분명한데 비는 어젯밤부터 내렸고 아침엔 아무도 그 길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범의 흔적이 분명합니다. 잠깐만, 오솔길은 어디로 이어지지? 홈즈가 물었다. 도로로 이어집니다. 도로까지의 거리는 900m쯤 됩니다. 그럼 대문을 통과하는 지점은 어때? 확인해 봤겠지? 유감스럽게도 뒷문 주변엔 타일이 깔려 있었어요. 그럼 도로는? 도로는 완전 진흙탕이었습니다. 저런, 그렇다면 풀밭에 남아있는 발자국의 방향은 가는 쪽이었나 오는 쪽이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윤곽이 뚜렷하지 않았거든요. 발 크기는?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마침내 홈즈는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어젯밤 내내 폭풍우가 몰아쳤어. 그 길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건 이제 펠림프세스트를 해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 좋아, 어쩔 수 없지. 그럼 호킨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 중요한 건 다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홈즈씨.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했다는 것을 알아냈고 다음에는 복도를 조사했습니다. 복도에는 코코넛 껍질로 만든 불투명한 매트가 깔려 있어서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가구가 거의 없는 방이었어요. 커다란 붙박이 책상이 하나 있는데 뚜껑을 여닫을 수 있었고 서랍 2개가 붙어 있어요. 책상 가운데에는 작은 찬장 같은 것이 있고 그 양쪽에 각각 서랍이 달려 있었습니다. 작은 찬장에는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지 자물쇠로 잠겨 있었는데 손댄 흔적은 없었습니다. 교수도 잃어버린 물건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범인의 목적이 절도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엔 스미스의 시체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비스듬히 문 쪽으로 향한 채 책상에서 약간 왼쪽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도면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찔린 곳은 뒷목 오른쪽인데 뒤에서 앞으로 찔린 걸로 보아 절대로 자살은 아닙니다. 칼 위로 넘어진 게 아니라면 말이지. 홈즈가 말했다.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칼은 시신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볼 순 없겠죠. 게다가 청년이 죽으면서 남긴 말도 있고요. 죽은 청년은 오른손에 아주 중요한 증거품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스탠리 홉킨스는 주머니에서 조그만 종이 뭉치를 꺼냈다. 종이 뭉치를 풀자 양쪽에 검은 비단끈이 달려있는 금색 환경이 나왔다. 윌로비 스미스는 시력이 아주 좋았답니다. 그러니 이 안경은 분명히 범인의 얼굴에서 잡아친 것입니다. 홈즈는 안경을 받아들고 아주 열심히 살펴보았다. 그는 안경을 코에 걸치고 글자를 읽어보고 창가에 가서 거리를 내다보고 램프 불빛에 안경을 바싹 갖다 대고 다시 꼼꼼하게 살피더니 킥킥 웃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종이에 몇 줄 쓰더니 스탠리 홉킨스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하지만 아마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걸세. 깜짝 놀란 형사는 종이를 받아들고 큰 소리로 읽었다. 고상한 숙녀처럼 세련되게 잘 차려입은 여성. 코는 유난히 두툼하고 미간이 좁다. 이마에 주름이 많고 살피는 듯한 표정이다. 어쩌면 등이 좀 굽었을 수도 있다. 지난 몇 달 사이에 안경점에 2번 이상 갔었고 안경 도수가 매우 높다. 안경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녀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홈즈는 호킨스의 놀란 표정을 보고 웃었다. 내 표정도 호킨스와 똑같았다. 내 추리는 아주 단순한 거야. 사실 안경처럼 섬세한 추리를 가능하게 하는 소품은 아마 없을 거야. 이 안경의 주인이 여성이라고 한 건 이렇게 정교한 안경은 대체로 여성의 것이기도 하지만 피살자가 죽어가면서 남긴 말 때문이기도 해. 고상한 숙녀처럼 세련되게 잘 차려입었다는 건 이 안경이 순금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지. 이런 안경을 쓰는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입고 다닐 리가 없잖나. 그리고 코에 닿는 클립이 이렇게 넓은 건 이 안경 주인의 콧등이 넓다는 뜻이겠지. 이런 코는 대체로 길이가 짧고 뭉툭하기도 하지만 뭐 예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굳이 말하지 않겠어. 미간이 좁다고 한 건 이 안경을 써보니까 내 얼굴도 좁고 긴 편인데 눈의 초점이 렌즈 중앙과 터무니없이 어긋나 있더군. 그러니 이 숙녀는 미간이 유난히 좁은 사람인 것 같아. 어서 자네도 써보면 알겠지만 이 안경은 도수가 유난히 높은 오목 렌즈야. 이 정도 근시면 시력이 외모에도 영향을 미치거든. 주로 이마, 눈꺼풀, 어깨에 말이지. 듣고 보니 그렇구만. 그런데 안경점에 2번이나 갔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걸? 홈즈가 안경을 들어 보였다. 이걸 봐. 코에 걸리는 클립에 작은 코르크 조각을 붙여놓은 게 보이지? 한쪽은 조금 닳아있고 색깔도 변했는데 다른 쪽은 새 거야. 아마 떨어져서 다시 붙인 거겠지. 그런데 이쪽 코르크도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몇 달 전에 갈아붙인 거야. 그리고 2개가 모두 같은 종류인 걸로 보아 같은 안경점에서 고친 거라고 판단한 거지. 세상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 안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그런 건 생각도 못했어요. 고작 런던의 안경점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홉킨스가 너무나 감탄스러운 나머지 황홀한 표정으로 외쳤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 사건에 대해서 더 할 말은 없나? 홈즈가 말했다. 없습니다, 홈즈 씨. 제가 아는 건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그 부근의 도로나 기차역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 보고도 없어요. 이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건 범행 동기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짐작조차 못하고 있어요. 지금으로선 나도 도와줄 수가 없겠구만. 내일 사건 현장에 내가 같이 가길 바라나. 그럼요, 홈즈 씨. 시간 되면 꼭 같이 가주세요. 내일 아침 6시에 체링크로스에서 채덤으로 가는 기차가 있는데 그걸 타면 8시에서 9시 사이에 욕슬리 저택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와. 일단 진정하라고. 그럼 그걸 타기로 하세. 이렇게 흥미진진한 사건을 조사할 기회를 갖는 건 나로서도 무척 기쁜 일이야. 벌써 1시가 다 됐구만. 몇 시간이라도 눈을 붙여두는 게 좋겠어. 자넨 저 난로 앞 소파에서 눈 좀 붙이게.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야. 난 밤새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겠네.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커피는 내가 가져다 주지. 다음날 아침이 되자 폭풍은 완전히 가라앉았다. 하지만 우리가 집을 나설 때 새벽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비 내린 뒤 쌀쌀한 겨울 태양이 템스강의 황폐한 습지를 비추고 있었다. 그 쓸쓸한 풍경을 보자 예전에 홈즈와 함께 안다만 섬의 원주민을 추격했던 일이 떠올랐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런던을 출발한 우리는 8시 조금 넘어서 채덤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역에 도착했다. 마차를 준비하는 동안 우린 급하게 나마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고 덕분에 욕슬리 저택에 도착할 즈음에는 생기를 되찾았다. 마차가 저택에 도착하자 경관이 우릴 맞이했다. 윌슨, 뭐 새로운 소식이 있나?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낯선 사람을 봤다는 신고도 없나? 없었습니다. 역까지 가서 조사했는데 수상한 사람은커녕 낯선 사람도 없었답니다. 여관도 다 뒤졌어? 물론입니다. 그쪽도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채덤까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야. 누구라도 눈에 띄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다가 기차를 탈 수 있을 거야. 홈즈 씨,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그 정원 오솔길입니다. 어제는 정말 이 길에 발자국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쪽 풀밭이었나? 이쪽입니다, 선생님. 길과 꽃밭 사이로 난 이 좁은 풀밭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어제는 밟고 지나간 흔적이 선명했어요. 그래, 맞아. 누군가 이쪽으로 지나간 게 분명해. 홈즈가 허리를 굽히고 풀밭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우리 숙녀분이 정말 조심조심 걸었나 보군. 안 그랬으면 이 샛길이나 부드러운 꽃밭에 분명히 발자국이 조금이라도 남았을 텐데 말이야. 네, 엄청 냉정하고 침착한 사람 같습니다. 홈즈의 얼굴에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 스쳤다. 그런데 도망갈 때도 이 길로 갔을 거라고? 네, 달리 도망갈 길이 없어요. 이 가느다란 풀밭길로. 물론이죠, 홈즈 씨. 하하, 그렇다면 정말 놀랍구만. 발을 한 번도 헛디지 않다니 대단한 묘기야. 이 오솔길은 다 본 것 같으니까 이제 앞으로 가보세. 이 정원문은 늘 열어둔단 거지. 그렇다면 이 방문객은 아무 문제 없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구만. 처음부터 누굴 죽일 생각으로 온 게 아니야. 그럴 계획이었다면 흉기를 준비해 가지고 왔을 텐데 책상 위에 있던 칼을 사용했잖아. 손님은 복도를 지나갔어. 코코넛 깔개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지. 그리고 곧장 서재로 들어갔어. 거기 얼마나 있었을까? 판단할 근거가 없구만. 몇 분 정도일 겁니다. 선생님,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가정부 마커 부인이 사건 발생 15분 전에 서재를 청소했다고 했거든요. 아하, 덕분에 시간 범위가 좁혀졌구만. 우리의 숙녀는 이 방에 들어와서 뭘 했을까? 그녀는 책상 쪽으로 갔어. 왜?
서랍에 있는 물건을 노린 게 아니야. 그녀가 노릴 만한 물건이라면 당연히 자물쇠로 잠가두었겠지. 아마 저 나무 책장에 뭔가가 있을 거야. 응? 근데 표면에 긁힌 이 자국은 뭔가? 왓슨, 성냥불 좀 켜봐. 호킨스, 왜 이런 걸 말하지 않았나? 그가 발견한 자국은 열쇠 구멍 오른쪽에 노쇠판에 생긴 것으로 표면에 칠한 니스가 10cm 정도 긁혀 있었다. 저도 봤어요. 홈즈씨, 하지만 이건 열쇠 구멍에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국이 언제 생겼는지를 봐야지. 이건 최근에 생긴 거야. 아주 최근에. 봐, 긁힌 부분에 노쇠가 반짝이지 않나. 오래전에 긁힌 거면 다른 부분과 색이 똑같아졌을 거야. 이 돋보기로 잘 봐. 니스 칠한 부분이 밖고랑 양쪽에 쌓아놓은 흙 같잖나. 마코 부인, 거기 계십니까? 나의 지긋한 부인이 들어왔다. 침울한 얼굴이었다. 어제 아침에 이 찬장을 닦으셨지요? 네, 선생님. 이 긁힌 자국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못 봤습니다. 그랬겠죠. 아니었다면 걸레질을 하거나 먼지떨이로 떨 때 긁힌 니스 조각이 떨어져 나갔을 테니까요. 이 책상 열쇠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교수님이 시계줄에 걸어서 갖고 다니십니다. 보통 열쇠입니까? 아니요, 선생님. 특수 제작 열쇠예요. 좋아요, 마코 부인. 이만 가셔도 됩니다. 이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구만. 우리의 숙녀는 방에 들어와서 책상으로 갔어. 그리고 찬장을 열려고 했는지 잠그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열쇠를 열쇠 구멍에 놓고 있을 때 윌로비 스미스 청년이 들어온 거야. 그녀는 급하게 열쇠를 빼내다가 이렇게 서랍을 긁었지. 청년은 그녀를 붙잡았고 그녀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가장 가까이 있는 물건을 잡아 찔렀는데 하필 그게 칼이었던 거야. 완전 치명적이었지. 그는 쓰러졌고 그녀는 도망쳤어. 그녀가 원하던 물건을 손에 넣었는지 모르겠구만. 수잔 양, 이리 좀 와보십시오. 비명소리를 들은 뒤에 누군가 서재문을 빠져나간 사람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그건 불가능해요. 계단을 내려오기 전에 제가 복도에 누가 있는지 살펴봤거든요. 게다가 방문도 닫혀 있었고 방문 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출구는 됐고 숙녀는 들어온 길로 다시 나간 게 분명하구만. 저쪽 복도는 교수님 침실로 연결된다고 들었는데 다른 출구는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선생님. 이제 교수를 만나야겠구만. 아하, 호킨스. 교수의 침실로 가는 복도에도 역시 코코넛 가게가 깔려있구만. 이건 아주 중요한 거야. 정말 엄청 중요해. 아니, 그게 왜요? 이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나. 그럼 그 얘긴 그만두세. 내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아무래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어서 교수나 만나러 가자고. 우린 복도를 따라갔다. 정원으로 나가는 복도와 모양도 길이도 똑같은 복도였다. 복도 끝에 있는 짧은 계단에 문이 있었다. 우리의 안내자가 문을 노크한 다음 우릴 이끌고 교수의 침실로 들어갔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2부, 즉 마지막까지 읽을 것 같네요. 얼른 편집을 해서 내일은 올려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좋은 밤 되시길.